안녕하세요. 민더쌤입니다. 오늘은 종근당 중에서도 종근당 홀딩스 경영기획팀 자소서 문항들이 조금 까다로워서요.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를 해주고 계셔서 따로 시간 내서 빠르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 홀딩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제약 자체에만 너무 편협하게 가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 홀딩스라는 개념 자체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홀딩스는 사실 계열사의 제일 지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근당이라는 일종의 그룹이죠. 종근당이라는 그룹이 전체적으로 모든 계열사를 관리하고 있고 홀딩하고 있다. 그래서 종근당 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드러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성인데 경영기획이다 보니까 사실 직무성을 명확하게 정체성 있게 드러내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드러냈으면 좋겠는지를 착안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종근당 홀딩스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자, 1번 문항이죠. 종근당 홀딩스에 자, 종근당 중에서도 종근당 홀딩스입니다. 요거를 착안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원한 직무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문항은 여러분들 많이 봤겠지만은 우리가 이 박스를 그렸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원한 동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의 홀딩스 중에서 홀딩스에 있는 홀딩스 사업 부문 중에서 자, 계열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것을 하나 골라주는 게 우선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는, 내가 적임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행을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드러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면요, 될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위의 내용은 간단하게 30%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밑에는 70%. 왜?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30% 정도에서는 분량에서 한 150에서 200자 정도 부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다름이 아닌 종근당 홀딩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는 하는 업무가 일단은 우리가 제약회사지만 제약으로만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신사업을 개발하고요. 신사업.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지속가능 경영을 한다라는 건데 취준생들이 신사업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고 있는 계열사 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사업을 우리가 단순하게 쓰기에는 사실 힘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뭘 해야 되고 있느냐? 이 계열 회사들이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선은 헬스케어라는 것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업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 환경이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들을 써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과 운송이라는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 솔루션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관련돼서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IT 관련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린 이 사업 영역 부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를 갑자기 막 자소서 쓰는데 공부하시라 이것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착안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다면 과연 내 개인 컨텐츠가 이 영역들 중에서 어느 쪽에 맞춰서 쓸 수 있을까를 골라주시는 것을 제가 포인트로 하나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경영기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사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어떠한 사업 분야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신사업, M&A 이런 것들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가장 코어에 위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써주려고 하면 이게 30%가 넘어버려요. 그러면 기업의 정보성 있는 글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소서의 성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부분은 이러한 사업 분야가 있더라 정도만 체크해 두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영역을 하나 영역을 선택해 주시라. 이렇게 해주시면 충분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정도를 간단하게 보여주시면 훨씬 더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왜 헬스케어냐, 내가 왜 부동산, 내가 왜 IT 쪽에 지원했는지, 홀딩스 중에서도 특히 이러한 영역에 내가 자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관련 경험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관련 경험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써주고, 그리고 우리는 추가로 what to do와 how to do를 써주면 간략히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 홀딩스 쪽에 쓰려고 하는 친구는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문제 자체도 조금 난해해요. 예상치 못했던 문제. 자, 이것을 봤을 때, 자, 저도 만약에 취준생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차가 난다면 뭘 쓸 가능성이 클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소통이 힘들었다. 또는 낯선 환경이 힘들었다. 또는 사소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일반 상황에서 국한을 하실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틀린 경우는 아니지만은 사실 제가 많이 권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편적인 자서가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지금 현재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뭐냐 했을 때 각 사업 영역별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리스크가.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네모 박스를 그린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해시태그를 들어오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께 제가 2개 정도로 추천해 드릴게요. 700자 구성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how to solve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수반되는 단어는 책임감, 적극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메인 키워드가 책임감이나 적극성이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인재상에 맞춰서 문항들은 배정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이 드러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위에서 정한 사업 영역, 이런 사업 영역들 있죠.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업 영역 또는 본인의 개인 컨텐츠에서 어떠한 리스크,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 중에서 어떠한 리스크가 있었는지를 보여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에서 조금 더 눈여겨보는 사안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적으로 뭘 하느냐? 그러면 그룹 계열사의 사업 계획을 하는데 이거는 취준생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뭐 재무 손익 관리나 추정 분석을 하는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재무적인 손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재무 관점에서 접근해 주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또는 신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몸담았던 또는 어떠한 단체 경험했던 인턴했던 기관들 여기에서 어떠한 것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신규 사업이라고 하기 힘드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시장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투자를 받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아니면 가격적인 측면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또는 경쟁사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메인 키워드들을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본다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뽑는다면 가령 저는 재무적인 측면과 그리고 경쟁사 측면을 꼽아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했는지를 써준다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요런 게 있었고 얘는 이렇게 풀 수 있구나. 기획적인 기본적인 애티튜드 또는 소양이 있는 친구구나라는 걸 어필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존과 다른 방식을 시도하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존과 다른 방식이라서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고 소위 스티브 잡스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없고요. 2번과 일맥상통하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 자, 다른 방식이라는 거는 기존 방식을 개선했다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해결했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개선의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2번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러분들이 기존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방식이 있었다면 이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기존 방식에서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고 여기에서 추가로 어떻게 개선이나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였는지를 드러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방식이 무엇이었냐 했을 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존 방식은 투자를 단순히 받는 방식이었는데 요거를 투자를 받는 방식에서 개선을 했다면 온라인 펀딩을 했다라는 식이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제 말 조금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를 우리가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면 신규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자, 어떻게? 기존 방식에서는 단순히 시장 조사를 그냥 오프라인 시장 조사를 했지만은 우리가 현지에서 어떠한 경쟁사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법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준다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2021년도 트렌드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데이터라는 키워드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 방식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개선, 보완 방식 이렇게 접근하신다면 글이 훨씬 더 풍성할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전제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경험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경험이 나오고요. 이 경험에서 두 번째로 투자와 시장 진출이라는 이렇게 두 번째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으로 넘어가는 위의 사항 개선 방식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어지는 문항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사실 많은 저서를 보았지만은 이런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은 경우인데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위의 사항에서 개선 방식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종의 조직 문제의 스피노프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자,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들 자, 이게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선임들이 될 수도 있고요. 후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동일한 경우 이꼴 또는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표현할 수 있는데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까?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how-to가 되겠고요. 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선 위에서 먼저 보여줘야 될 거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른 또는 타인이 누구였는지 그러면 A, B, C 최소한 두 그룹군 정도는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또는 선임, 과장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일반 동아리였다 하면 동료 이 동료들이 누구였는지를 조금 더 묘사하면서 보여주시고요. 자, 그러면 미국 출신의 누구는 어떻게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연배가 높으신 부장님을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첫 번째 이들의 평가를 먼저 써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들을 어떻게 how to 설득하였느냐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설득하였는지 자,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였느냐?
자, 우선은 A라는 만약에 타 국가의 미국 출신의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요 사람을 미국의 출신들은 자, 해외 동료는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설득했고요. 그 다음에 나이 많으신 부장님, 그러니까 상위 고위직에 계신 부장님은 또 어떻게 설득했는지 보여준 다음에 신뢰 구간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같이 가는 문항이기 때문에 3번은 여러분들의 스킬이고 4번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완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5번 문항,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던 경험입니다. 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도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 새로운 시장에 대한 내용을 써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저의 도전이라는 것은요, 도전적인 목표, 저의 도전은 뭐였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장 또는 업종에서 경험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시장 업종이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투자 관련된 일을 했다라는 것도 있으면 좋겠고요. 또는 세 번째로는 내가 어떠한 경쟁사를 분석해 본 적이 있다라는 걸 해보셔도 되겠고요. 자, 또는 사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M&A 같은 경우는 사실 경력직 채용에서는 요구하는 수준이 되겠지만은 사실 취준생들은 이 경험을 가지기는 힘들어요.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다면 사실 요것도 써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매출이나 실적, 매출 또는 실적이라는 이런 것들을 분석했던 경험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셔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글로벌 관련된 경험들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도전이고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경험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번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었다는 업종이 있었다면 해당 업종의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좀 보여주는 게 경영기획적인 모습에서 상당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제약업종이면 당연히 제약업종이면 선호되는 경험이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경험했던 데가 일반 제조업이었어요. 그럼 거기에 비즈니스 구조와 수익 구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경영기획 직무라면 더더군다나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비즈니스 구조가 어떻게 했고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고자 노력했는지 또는 DB를 분석했는지 이런 데이터 측면과 함께 가져도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이게 곧 추진이 된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으쌰으쌰해서 추진해서 앞에서 완전히 리딩하는 경험들은 취준생 입장에서는 사실 힘들어요. 그게 면접 갔을 때는 오히려 일종의 과장이라는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극한의 과장보다는 지금 내가 경험했던 부분들이 어떠한 이러한 실적, 경쟁사, 이런 글로벌 경험 또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 이런 것들과 연계성을 맞춰가지고 보여주는 게 이 직무, 특히 홀딩스라는 사업 비즈니스 구조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는 홀딩스의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각 사업 분야의 비즈니스 구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필해 준다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당연히 회계 관련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회계 관련된 자격증이나 이런 관련된 업종에서 일한 부분들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은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경력직으로도 선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을 향해 비전을 다져나가는 종근당 홀딩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서 문항들이 조금 까다롭지만은 여러분들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전민도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